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과 금, 오히려 비트코인을 좀 더 선호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네이트 제라 씨가 ETF 스토어 대표인데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좀 꺼냈고 그 다음으로 비트와이즈 자산운용 최고 준법 감시 책임자 CEO를 맡고 있는 캐서린 씨도 이번에 ETF 관련된 이야기를 다뤘던 내용 기반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소 목소리가 좀 작아질 수가 있는데요. 제가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현재 ETF가 상장되고 나서 현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BTC 비중이 가장 거래량이 활발해졌다라는 것은 제가 미국 주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첫날의 변동폭도 워낙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보게 되면 엄청나게 변동폭이 커졌죠. 이 그레스케일에 있는 GBTC 비중이 이렇게 좀 변동폭이 커져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일단은 첫날은 인기가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날의 인기로 인해서 우리가 감성적으로 막 심취해 있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을 때도 그 거래량이 유지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좀 파악을 해볼 필요성은 있겠죠. 또한 GBTC 거래량 비중이 좋아진다는 건 가격에 따른 추이가 어느 위치에 따라서 좀 해석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ETF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물량이 나오는 걱정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대로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오히려 매도세는 좀 덜해지고 오히려 찾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최근에 또 이 도미넌스가 좀 많이 내려가고 있는 추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BTC 마켓에 따른 동향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더 기반에 있는 쪽으로 많이 쏠림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죠. 즉 이제는 BRC20이 잠깐 쉬어가고 있었을 때 BRC20이 못 간다는 거 아닙니다. 항상 테마성은 템포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말씀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BTC 마켓 쪽으로 이제 자금이 좀 더 흘러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통상 그리고 이번 ETF로 인해서 왜 이렇게 거래량이 좀 잘 나와 주었던 것처럼 보여주었던 이유는 이제 나머지 이 펀드 스트랩에서 6조 달러 규모의 MMF 자금이 항상 대기하고 있었던 자금이 아직도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으로 전체적으로 ETF가 절묘한 시점에 좀 되었기 때문에 이 자금의 일부분만 가져간다고 해도 엄청나게 효과를 보고 있고요. 대부분 운용사 측이나 이제 미국의 월가 측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 시점은 아무래도 유입되는 최대치입니다. 예, 한 130조 원 이상을 일단은 깔아두고 좀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얼만큼 더 늘어날지 이것도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물 ETF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수수료 부분을 좀 잘 고려를 하신 다음에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돈 너무 누나는 똑똑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들고 있는 ETF가 하나가 있죠. 아크 인베스트에서 출시되었던 아크 인베스트 비트코인 ETF가 있습니다. 그 ETF에 25%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제 위믹스와 비슷한 장대표와 비슷한 형태로 추매를 할 것인지 여기서 한 번만 질러주고 더 이상 투자를 안 할 것인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마이클 셀러 형도 좋겠죠. 기분이 날아갈 것입니다. 벌써 자기 사재로 들어갔던 돈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비트코인을 샀던 것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 33억 달러 수익보다 더 이상 수익이 났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상장 전때는 ETF 상장 전때는 이런 표시가 나와져 있습니다. 티커 배경은 쳐보시면 다 나오게 되고요. 반면에 이제 코인베이스 부분도 이제 또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우려했던 게 이 수수료 기반의 수익성이 워낙 좀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인베이스가 좀 더 불리한 위치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단기적 악재, 장기적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대부분 스탁 서비스를 어디 쪽에다가 맡겨두죠? 스탁 업체가 거의 다 코인베이스입니다. 이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커스터디에 있는 스탁 비중이 나오니까 쌤쌤이 될 수 있는 시점이 곧 도래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주력 매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거래 수수료 비중이 월등하게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잠깐 좀 쉬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TF 11개 전부 다 승인이 되었던 추이에서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 다 자기가 선호하는 ETF 쪽으로 아마 갈 것 같은데, 우리 구독자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ETF랑 뭐 교차해서 하신다라고 하면 애초에 저는 현물 ETF보다는 선물 ETF를 좀 하는 걸 지향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산이 안 되고요. 어차피 보유하셨을 때 배당도 나오니까 비토나 이런 거는 좀 유효하고, 이제 뒤에 가서 여러 가지 ETF 이제 유사 ETF가 많이 나올 때쯤에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ETF가 나왔던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ETF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ETF 그 다음 상품을 좀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으로 비트와이즈 자산운용사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 현물 ETF 승인이 많이 반영되어져 있다. 높은 변동성이 보여질 수 있고 가짜뉴스가 등락 유발을 했지만 꽤나 합리적인 가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ETF에 대한 관심이 가격에 오르게 해줄 것이며 24년도 비트코인의 가장 큰 해가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또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네이트 제라스가 ETF 스토어 대표가 ETF 역사의 기념비적인 날이다. 젊은 고객들은 물리적인 금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로 할당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전체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채우지 않을 것입니다. 물리적 금 ETF와 바꾸는 것이 말이 된다라고 생각을 들고 대체 가능한 자산입니다. 독립적이고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금과 비슷한 현상으로 만약에 비트코인이 가준다라고 하면 이것도 2018년도 때 보여주었던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때 미친 소리를 들었지만 결국에 ETF가 되고 이때 금도 이 정도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비트코인 지금 텐션이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중이죠. 하락하고 있는 중이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비트코인이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1월 달은 대충 중순까지 지나갔는데 정말 ETF가 되었다라고 하면 과연 1월부터 12월 달에 추이에서 가장 좋았던 날하고 가장 안 좋았던 날을 한번 우리가 통상적으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월간 수익률 추이에서도 1월 달이 좋은 텐션을 찍었을 때 과연 2013년도와 비슷하게 간다라고 하면 이때는 유동성이 좀 적었으니까 어느 정도 그냥 흐름만 보세요. 흐름만. 수익률을 비례하면서 보지 마시고요. 흐름만 본다라고 하면 거의 나쁘진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첫 스타트를 좀 잘 끊었을 때는 그래도 나쁜 결과값이 주었던 때는 2014년도를 제외하고는 나쁘지는 않았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좋게 텐션이 나와도 거의 다 따라가주는 형태를 많이 보여주었고 첫 달이 좋고 그 다음 달이 나쁘더라도 손해율이 좀 적었다더라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1월에서 3월달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고요. 4월달부터는 평균적으로 좋았던 달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분포도상. 그래서 4월의 포지션이 상당히 좋았던 달로 마감이 되며 5월, 6월 달까지는 지속되다가 7월에서 8월 달에 전환 시점이 좀 주고요. 9월 달부터는 상당히 안 좋았던 달로 끝나고 10월 달 텐션이 상당히 좋은 형태로 끝나게 되면 그게 연달아 이어지는 패턴이 훨씬 더 많이 보여주었다. 그래서 변곡점은 7, 8월 달과 1월부터 3월 달에 있는 변곡점이 변화의 시그널에 따라서 그 다음
그 다음 4월 2분기 때 넘어가는 시점에 많은 수익률 지표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비트코인의 이제 1년치, 2년치, 3년치를 보았을 때 수익률 분포도가 잠깐 이렇게 보았을 때는 올라간다까지만 보시지만 여기에 보이지 않는 고통에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선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장투하려고 하는 자는 이제 ETF 조정 시마다 우리는 좀 매입을 해서 가져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ETF 이야기 여기에서 이 비트코인의 이야기만 했다라고 하면 이제 메인 주제 이더리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 1월 중순에 있습니다. 연기가 되든지 잘 이행이 돼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인지의 시점인데요. 가장 중추적인 건 덴쿤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추적인 건 여전히 수수료 부분입니다. 솔라나나 아바알이 수수료가 너무 싸고 빠르다라는 형태에서 이더리움이 여기서 이제 그 친구들을 좀 비스듬하게만 맞춰준다고 해도 다시 이더리움 쪽으로 다시 돌아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솔라나는 거래량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중간중간마다 서버가 터지는 현상이 있고 아발란체도 아발란체 나름대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안정적으로 구축을 해서 돌린다고 하면 그래도 이더리움이 전 낫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천천히 가는 측면도 다 이유가 있는 게 이미 시총도 매우 높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조심조심하게 살아있는 생명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더욱더 느려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의 ETF 일정도 좀 봐야 되겠죠. 데드라인은 5월달이 데드라인입니다. 그리고 넥스트 데드라인은 1월 마지막 주 정도에 이더리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이더리움이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이더리움은 또 매입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